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순둘이고요. 저는 연령통합의 고령사회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은 여기 부제에 보시는 것처럼 인구 고령 사회의 새로운 사회 구성 원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연령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한 그런 팀입니다. 저희들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소개인데요. 저희 센터의 비전과 미션이 어떠한 것이었냐 하면 목적은 연령차별과 연령통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령통합의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해서 인구 고령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리로서 실제적인 연령통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의 목적이었고요. 구체적인 연령통합의 개념이나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구 고령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구성 원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연령 통합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미션으로 이제 3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생태 환경에 대한 거, 두 번째가 법 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를 했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것이 이제 정책하고 연결이 상당히 많이 돼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하기 위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시고,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WHO의 고령 친화 도시에 가입을 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법제도 속에서는 과연 이제 연령 차별을 없애면서 어떻게 연령에 구애되지 않고 사회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 학대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고용에 있어서 연령 차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그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논문도 썼고 실제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법사위인가요? 거기에 가서 증언도 하고 그런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사회문화적인 확산을 위해서 이제 인식의 변화죠. 사람들이 어떻게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나 함께 연령과 관련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교육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보시면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대학이라고 하면 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지, 나이가 들어서 40, 50이 돼서 다시 한번 대학에 간다는 거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고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서 다시 공부하고 또 다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적이고 또 미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역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에 처음 시작했었던 거고요. 소형이 시작이 됐고, 저희는 이제 2013년 중형이 되면서 좀 이따 이제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소형 팀이 둘이 합쳐진 그런 중형 단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령 통합 시리즈의 이제 책들을 발간을 했어요. 이 시리즈 책들이 요 3번째까지 이제 올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형에 선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연구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은 아마 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소 개소식을 2016년 11월에 하면서 1차 연령통합 포럼을 가졌고, 계속 한 학기에 3차례씩 연령통합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행을 못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게 웨비나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지막 달에 웨비나를 하는 것으로 그래도 이번 학기
한번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간지라고 할 수 있는 연령통합 이슈 앤 포커스라고 하는 것을 발간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발간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심포지엄은 저희가 1차, 2차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고, 그렇게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학술 연구지원 사업에서 우수성과 50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를 마무리하면서 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직 체계를 구성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축이 여기 있습니다. 생태, 법, 사회문화 해서 이제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전공들이, 다양한 전공들이 여기 함께 포진해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사실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이 중요해서 이분들이 함께 합류를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차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 요약을 했는데요. 소형 단계에서 이제 2개 팀이 각각 갔었죠.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궁합이 잘 맞았던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령통합, 저는 소형 단계 팀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함께 갈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그 개념으로도 만들고 철학적으로도 만들고 실제로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저희와 함께 하신 팀은 이제 연령 차별, 연령주의 이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보면 적극적 연령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령통합하고 굉장히 통하는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SSK 네트워킹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두 번째 이 연령주의 선생님을요. 그래서 원래는 전혀 몰랐던 선생님인데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앞으로 이제 중형이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도 이때 좀 인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트워킹 사업이 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네트워킹 사업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연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심포지엄만 하고 끝나버려서 좀 서로는 알기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중형 단계에서는 그러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구성 원리로서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기반, 또 어떤 현상, 평가 이런 것들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대형 단계에서는 실제로 구성 원리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태, 법,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해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저희가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형 단계의 이제 연구 주제는 주로 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과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위험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같이 놓고 봤는데, 그런 그 위험이라고도 인식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컸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소형 단계에서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단계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던 거, 네트워크 말씀드렸던 거하고 저희는 이제 국제연구기관하고 사실 굉장히 그 관련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은 교육개발연구원에 계신 선생님인데 그분이 주로 이제 세대통합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대형 사업에 갈 때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 쪽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은 저희 사회복지 쪽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함께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이 실제로 또 연령통합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현재는 부원장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형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또 활동했었던 거 여기에 적어 놓았고, 이때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도의 노력, 연구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그 중형 단계에서 와서 하게 됐고, 특히 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 실적들이 그 SSK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것들을 많이 성과로 퍼블리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 또 실적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그 SSCI라든가 이런 저널에 내려는 노력을 아마 다른 사업단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언론이라든가 인터뷰 기고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정부의 자문활동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뭐 이제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자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 결과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희와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도 이제 많이 연결이 된 것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이 연구가 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